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이번 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 이 독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서 아까 텍스트가 있지만 독자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느끼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대화, 그러면서 이 독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론인데, 과거에는 작가 중심, 그 다음에 뭐 시대적인 배경과 이데올로기 중심,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 내의 이제 형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독자가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요소긴 합니다. 독자 중심으로 작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에서는 딱히 이제 정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독자들의 반응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으로 모임을 많이 이제 하실 때도 어떤 스터디 개념으로 막 의미를 내가 파헤쳐야지. 그러니까 맛을 보면 항상 저 맛을 내가 놀라고 신기하다 즐기는 게 아니라 비밀을 파헤치려고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문학도 어떤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과하게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감상하는 능력 자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얻는 거죠. 가치관 형성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모임의 리더나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하고 강요하고 너 슬프지? 너 재밌지? 막 이렇게 주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감정을 반응하고 느끼도록 이제 안내하는 것, 그리고 그 느낀 반응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너 나쁜 사람이야. 어이가 없어. 그러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어떤 반응을 이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권리죠. 뭐 그랬더니 너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야? 어떻게 이어서 울질 않을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담이 섞여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 조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이 작품에 대한 해석, 막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의 뭐 이름이 틀리고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오류, 해석적인 오류, 아니면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내가 스스로 감상하고 느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식과 정보 전달을 사실 비문학에서 더 주로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학 토론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교류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다. 대신 이 사적인 개인의 감상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같다고 하죠. 너무 과한 해석 같은 것들도 나누다 보면은 알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정돈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그럴듯한데 여러 가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이제 감상을 이제 다양하게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런 감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감동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동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자주 훈련을 받고 자주 연습하고 자주 그런 경험을 쌓으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이 문학 토론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작품 해석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나치게 기이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작품이란 공통된 맥락을 이제 훼손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읽고 이야기하고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면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함정 타당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과 뭔가 했을 때 너무 엉뚱하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엉뚱한 게 창의력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기본 생각의 근거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걸 챙기지 않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인지하시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제 각자가 문학을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문학을 읽으시나요? 왜냐면 문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픽션, 허구기 때문에, 허구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굳이 진짜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유익하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문학을 읽어야 하는가? 왜 수많은 세상에서는 이제 거의 절반의 책은 문학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할까? 특히 각자 이제 독서 취향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편독하시는 분들. 난 문학만 읽어. 일단 문학은 안 읽어. 소설은 안 읽어. 나는 그냥 유익한 정보 전달이나 실용서 위주로 읽어.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가 문학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겹치는 것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대신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누군가는 결국 소설의 주인공이죠. 내가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소설의 큰 장점이다. 비문학 정보 전달로는 얻을 수 없는 이제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의 삶을 느낀다거나, 부모의 삶을 경험해본다거나, 다른 직업의 삶을 경험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요. 술술 익히고 이야기가 주는 흥미, 이야기가 주는 이제 몰입감,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주인공에 대한 이제 애정도 생기고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읽는다, 가장 편하다. 멋있는 말로 이런 문학은 무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문학의 쓸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문학은 그냥 있으니까 읽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멋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의 이제 만족감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1인칭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감정적인 많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준다 거나 나의 마음의 상처가 이제 치유된다, 힐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문학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우선은 기본은 여기 말하는 건 기본 소설과 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에스테에 있는 영역이 너무 이제 넓다 보니까 소설과 시를 통해서 힐링을 느끼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자존감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왜냐면 성장 소설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있잖아요. 성장 소설이 이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